자, 이번 보고서는 서울옥션, 인카금융서비스, 휴비츠, 키다리오 스튜디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매출액은 214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마진이 높은 경매사업 부분에서 호조로 28%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홍콩 경매 재개와 국내 미술시장 호황을 반영해서 예상 낙찰 총액을 상향을 하였습니다. 자, 신세계와 백화점 공간 활용을 통한 상품 판매와 소싱 능력을 기반으로 한 중개 매출 확대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시작한 블랙랏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 경매도 4월 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익 기여가 가능할 신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매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낙찰 총액과 신사업 확장에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미술 경매사로 프랑스 재벌에 인수되며 2019년도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한 소더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3년도에 재상장을 목표로 지금 주관사나 선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국내 1위 경매사로서 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미술품 경매사가 재상장을 해서 평균 피어 그룹들과 리딩 그룹으로서 도약을 하게 된다면 서울 옥션 또한 평가를 받는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이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질 거고 평가받는 섹터 자체가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좋은 흐름을 과연 국내까지 좀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카금융 서비스고, 여기는 이제 탐방보고서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매출액은 3,143억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173억 원입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전년도에 시작된 1200% 룰이 중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수수료 합계를 보험 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보험료 12배죠. 네, 요거에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선 작년 1200% 룰을 적용에 따라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2월 매출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GA 등 독립 채널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다양한 상품 비교를 통한 필요한 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GA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령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장기적으로 좀 흐름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200%룰 시행은 결국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 비용 효율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 GA 위주로 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 쪽에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은 이 1200% 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같이 공부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볼로 넘어가서 휴비츠라는 회사고요.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해외 오더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회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 1분기 매출은 266억 원, 영업이익은 47억 원으로서 특히나 영업이익이 200%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오프닝 영향으로 신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광학 의료기기에 대한 강한 수요가 발생한 것 덕분인데요. 글로벌 물류 병목, 그다음에 부품 공급 이슈와 탑티어 회사들의 오더 대응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휴비츠는 고객 대응력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원재료 80%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분에서 휘둘리지 않고 있다. 다만 비수기 효과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이 물류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이익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성수기가 2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달 남았기 때문에 실적은 1분기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키다리오 스튜디오고요. 오늘 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좀 하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2억 원. 그 이유는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그리고 해외 진출로 인한 마케팅 비용 상승. 봄춘이 봄사의 1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레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리툰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서 마켓 비용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1분기 거래액은 연간 60% 넘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 대만, 태국 3개 국가에서 신규 가입자 수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레진 역시 16% 매출액이 상승을 했고, 분기 신규 가입자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성향 성인물이라는 니치 마켓을 주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해서 지속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고, 6월 일본 플랫폼 런칭이 또 봄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차트로 가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사실은 내용들이 어떻게 본다면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있고, 이래서 주가가 상승하겠다 이런 말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지금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로 넘어가서 매력적인 구간인지부터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이고요. 오늘 뭐 보고서 때문인지 뭐 어제부터 슬슬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이 아닌가 싶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3주 연속 내려왔다가 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재차 상승을 이번 주에 했고, 마무리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이걸 깨고 올라간다면 이 구간까지 보이기는 하지만은 뭐 어떠한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하겠죠. 실적 이외에도.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NFT 미술시장 조각 투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 쭉 상승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연말 연초 뭐 수급 이슈 러시아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됐고, 중간중간 이제 모멘텀적으로만 테마성으로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이외에는 뭐 대부분 뭐 아무 말이 없고, 작년도 말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제일 고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들이 잘 나왔었다라는 거, 그것을 과연 1분기 얼마만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2분기가 최대 성수기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걸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실적치를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PR은 16배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배당도 그래도 200원 정도 주긴 합니다. 배당으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옥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상장했었던 K옥션 또 한번 점검하고 갈 텐데, K옥션 상장이 되게 기대가 많았다가 오히려 지금 기대만큼 못 가고 있는데 약간 카카오뱅크의 느낌이 좀 납니다. 58,000원까지 이제 그때 시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이 불면서 NFT 이런 걸 불면서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쭉 그냥 빠지는 흐름. 그래서 흐름적으로 봤을 때 서울옥션과 K옥션이 비슷하고요. K옥션은 이제 상장한 지 이제 4달째 되어가는 상태인데 6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또 1년 보유예수 물량 풀릴 때는 또 어떤 물량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봤을 때 그게 나쁜 부분은 없고요. 1분기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봤을 때는 뭐 나올 추가 물량이 뭐 없어 보입니다. 유로 통상 여기 제외하고는 뭐 50% 이상을 최대 주주들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뭐 대부분 보유예수 물량이 뭐 1년이라든가 2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되긴 하겠지만, 최대 주주가 뭐 지금 뭐 신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빨리 뭐 매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뭐 공모가라도 좀 확인해 볼까요? 사실 공모가보다도 지금 얼마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공모가를 한번 봅시다. 자, 공모가가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 라고 되어 있었었고, 아무래도 상회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수요 예측 넘어서 어디 있을까요? 공모 몰렸다. 여기 나와 있겠죠. 공모가 2만원, 2만원이었네. 2만원. 2만원이면은 지금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한 20%? 20%? 공모가 대비해서 20% 정도? 그렇다는 거는 사실 뭐 들어갈 모멘텀은 좀 있고, 2만원은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매수를 좀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신규 상장 종목이죠. 인카 금융서비스입니다. 자, 24,000주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뚝 떨어졌다가 쭉 한 걸로 봐서는 이게 코스닥 코넥스 이전 상장인가요? 그렇죠. 이전 상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뚝 끊긴 요 부분, 2월에 요 부분에 한 것 같고, IPO, 맞죠. 여기 코스닥, 삼수생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 같고, 뚝 떨어지면서 쭉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그 정부 정책 시행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느낌으로 올라왔었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상장날 14,000원 정도에서 18,000원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올랐죠.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자, 종목 분석으로 좀 가본다면 하나손해보험이 이걸 좀 갖고 있고요. 투자증권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많나요?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네. 지금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겠죠, 설마. 어쨌든 간에 손해보험사들에 대해서 재무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뭐 사실 지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도 과연 플랫폼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좀 바닥의 기준을 여기를 잡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뭐 처음 안개석지 깨고 내려가면 또 화끈하게 또 깨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뭐 좋거나 호재성 있는 걸로는 뭐 보이진 않아서. 그다음에 휴비츠, 휴비츠는 이제 그 의료기기 그거였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다는 사실, 전고점까지 월봉상으로는 다 깼네요. 월봉상을 다 깼으면 지금 요 부분도 다 깼기 때문에 당분간 좀 상승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리오프닝 주였기도 했고, 요 부분 올라간 거를 못 잡은 게 좀 아쉽다. 보고서를 좀 틈틈이 좀 읽었어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는 사실 거의 뭐 읽어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라
네, 그래서 재무제표로 봤을 때도 작년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크게 늘었고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늘었다. 네, 그리고 1분기 성적도 53억 원을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이어서 올라간 것 같고 또 2분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도 이 정도인데 리오프닝 지나서 더 상승하게 된다면 사실 막 300배, 네, 영업이익 300배도 날 수 있겠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키다리 스튜디오 한번 보시면 자, 일봉 이번에 마지막에 좀 하락을 했네요.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하락봉으로 접어들었고 하락봉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이거 8,000원 찍고 올라갈지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다우데이터에서도 또 이걸 갖고 있네요. 다우데이터 참 많은 회사를 갖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넷마블 FNC와 함께 업무 협약을 좀 맺고 있고 어쨌든 뭐 그 웹툰 IP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우데이터 네, 다우 기술도 이걸 좀 갖고 있고 네, 좀 그렇네요. 네, 웹툰 쪽으로 네. 재무제표 같은 거 보시면은 네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를 찍었지만은 1분기 성적이 22억 예 살짝 안 좋게 1억 정도가 좀 밑으로 나오긴 했지만 또 2분기 때는 요거보다는 좀 좋기만 하다면 뭐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꾸준히 뭐 늘고 있다라고 좀 봤으니까 네 근데 과연 뭐 얼마큼 성적을 쭉쭉 이어 나갈지 뭔가 좀 다른 어떤 사업이 보여야 되는데 웹툰 사업 빼고는 보이진 않아갖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지금 단독 회사가 아니고 다우데이터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인수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우데이터도 참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회사죠. 예,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나 주가 가지 않는다는 거. 시가총액이 5,305억 원인데 재무제표 보시면 연결재무제표니까 이게 6조가 넘어가거든요. 6조가 10배 정도 당연히 키움도 갖고 있고 방금 얘기했었던 키다리 스튜디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PR과 뭐 이런 거 낮고 대신에 배당금이 좀 많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 제외하고는 모든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이런 자회사들을 좀 뭐라고 해야 돼? 사실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관련이 없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또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라서 좀 평가를 빠르게 좀 재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뭐 이름을 뭐 통합을 하든가 뭐 키움 데이터, 키움 증권, 뭐 키움 스튜디오 뭐 이렇게 바꾸든가 뭔가를 좀 해야지 될 텐데 이 다우 데이터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도 예전에 투자를 한번 해봤지만 뭐 고점만 뚫으면 간다 뭐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 한번 샀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간에 수익을 전 내고 나왔지만은 와 이때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몇 개월 기다려서 먹고 나온 거라서 그것도 되게 힘들게 매도를 하고 나온 거라서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뭐 거의 가지 못하고 지금 다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온 수준인데 이거 뭐 어떻게 될는지 네 다우 데이터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럴 거면 이렇게 배당이라도 많이 주면 참을 텐데 사람들이 주가도 이제 상향 쪽으로 보일 텐데 그 부분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